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완주와 무주, 진안과 장수, 임실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는 밤사이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의 수온주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임실은 영하 9.9도, 전주는 영하 8.4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저녁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고창과 부안, 군산과 김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고창 7, 부안 줄포 5.5, 군산 새만금 4cm의 눈이 내렸으며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최대 7cm, 내륙에는 3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오겠고 당분간 세밑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거액의 성금을 놓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19년째인데요. 이 세밑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이야기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8년째 연말마다 16년간 이렇게 맡긴 성금이 4억 4천만 원이 얼굴 없는 천사로 추정합니다. 모두가 칭송한 10수년간의 선행. 한 번쯤 모습을 드러낼 법도 한데 천사는 올해도 얼굴 없이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셨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분이 또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긴 작은 상자엔 돼지 저금통과 돈다발 그리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담겼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도 같은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고 짧은 글귀로 응원한 얼굴 없는 천사의 응원은 되레 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큰 돈, 모두 5,020여만 원입니다. 선행은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무려 19년째.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은 이제 6억여 원에 달하고 그동안 5천 가구에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주민들 스스로도 기부 문화가 매우 확산되고 있고요. 작은 저금통들을 내놓는다든가. 끈질기게 이어온 남모를 선행. 많은 이들은 이제 감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닮아가려 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의 공공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지방선거 때 송하진 도지사를 도왔던 인사가 선임됐습니다.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사청문회는 비껴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 만든 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지난달 신임 원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6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이사회에서 조지훈 씨를 선임했습니다. 전주시의원을 지낸 조 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송하진 도지사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이른바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통상을 주관하는 중요한 부서에 보훈 인사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다시 임명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 씨가 원장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임원 3년, 4급 공무원 3년, 도의원 4년 등 한 가지를 충족하거나 3가지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면 되는데 조 씨는 마지막 항목에 해당된다고 진흥원 측은 밝혔습니다. 전주시의원 4선의 의장을 지냈고 진흥원에서도 2년 6개월가량 일한 경력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진흥원 측의 설명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와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제통상진흥원장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전주 환경 분야의 큰 이슈로 떠오른 폐기물 발전소 소식 돌아봅니다. 관련 소송의 1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한 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 집회를 열었고 전주시는 행정력으로 폐기물 발전소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신축 업체에게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자 업체는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2월과 4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전주시는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만 사용할 경우 공사가 가능하고 건물의 일부 구조 변경이 철거를 명령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0월 전주 시민 1000여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고용연료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분진 발생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촛불 집회 이틀 뒤 전주시 부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기물 발전소 신축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고 환경오염 대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일주일 뒤 이번엔 전주시장까지 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폐기물 발전소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고용연료 사용 신고, 대기배출 방지 시설 가동 신고 등 단계별로 거쳐야 될 필수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심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업체의 신축 서류를 받아준 전주시가 뒤늦게 폐기물 발전소 신축을 반대해 2심도 전주시에게 불리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고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국회에 환경오염 발생 업종의 매입과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폐기물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골칫거리라 국회가 내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군산 지역은 현대조선소와 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군산이 배출한 근대 산업의 거인들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근대 경제 역사는 쌀에서 비롯됐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쌀들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쌀을 유통하는 객주들은 유통과 금융산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민족 자본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군산에서 만들어낸 고무신은 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고 힘껏 뛸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손때 묻은 주판에서는 꼼꼼히 장부를 기록하며 70년대 수출을 주도한 합판과 제지 산업을 키워낸 경제인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합판, 제지 산업 그런 산업도 크게 발전했었던 지역이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강한 경제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일궈낸 그런 군산이었다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군산 경제를 이끌어온 경제 거인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마련됐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경제인들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군산이 갖고 있는 저력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지금 어려운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희망의 원동력을 이 전시에서 한번 밝혀보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군산 경제인 특별기획전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에서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착공 10년 만에 완전 개통됐습니다. 이제 군산에서 서천까지 5분이면 닿을 수가 있어서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쭉 뻗은 4차로 위를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군산시 해망동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둘, 셋, 커팅! 지난 2008년 공사가 시작된 지 10년 만입니다. 나룻배로도 다니다가 이렇게 개통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다리가 놓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군산 장항에서 뭐라고 할까? 살기가 좋아졌다고 그럴까? 생활이 편리하다고 할까? 3.18km의 동백대교가 개통되면서 군산과 서천의 이동거리는 14km에서 3km로 줄었고 소요시간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으로 기존에 30분이 걸리던 군산과 서천을 이제는 단 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연간 250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시 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해서 금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과 서천을 상징하는 동백꽃에서 이름을 따온 만큼 단순한 다리를 넘어 진정한 화합의 가교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백대교의 동백은 말 그대로 우리 서천군 꽃이고 군산시 공교롭게도 꽃입니다. 그 같은 꽃말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야말로 다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동백대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도로 전광 표지, 안개 등 수변 염수 제설 장비 등 자동화 안전시설을 갖췄고 160m 길이의 아치교 구간에는 경관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창 지역 식품업체들이 전문 식품연구소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순창구는 처음으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리앤 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고창군, 또 지역 식품업체 등과 기술 이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2개 업체에 잼과 차 등의 제조 기술을 이전해 고창군의 식품시장 개척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전한 소스 등의 제조 기법은 최근 웰빙 열풍에 걸맞는 기술로 업체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고창군 식품 산업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는 한흥성 의병장 충의비와 김극류 묘역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지정을 시작으로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으로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한국관광협동조합, 전북관광협회와 협약을 맺고 남원의 관광 수요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의 새로운 즐길거리로 서바이벌 게임장과 스크린 사격장이 들어섰습니다. 이들 시설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장하면 현재 추진 중인 장미원과 함께 사계절 관광지가 될 것으로 임실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논란 속에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폭을 21.15%로 결정해 연간 총액 기준으로 3,585만 원에서 4,0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내 시군 평균 인상률의 8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높고 전체 기초의회 중에는 4번째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익산시와 완주군이 최하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최고인 가등급을 받았고 순창군은 재정 여건 개선 노력이 우수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포상으로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이 학생과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했습니다. 박맹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원광대학교를 세계로 향해 도약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원불교 교무로 원불교학과 교수에 임용돼 학생복지처장과 원불교 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안군 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화물차와 뒤에 실린 가구 등의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적재함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았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